네, 매주 목요일 동아시아의 동향을 주목하는 시간이죠. 동동주 우수근 교수님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콘코리아 국제대학교 대외교류 우수근 부총장님과 함께할게요. 안녕하세요. konnichiwa. 네, 오늘은 또, 니하오. 또 일본어로 시작하시네요. 동아시아 동향을 주목하라 동동주인데 생각해보니까 일본을 한 번도 안 했지 않습니까? 일본에 조만간 우리가 일본을 가지고 멋있게 동동주의 안주로서 일본을 논할 시간이 곧 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하지만 오늘의요 주인공이라고 해야 되나요? 주제는 중국입니다. 네. 지금 보시다시피 문재인 대통령 그리고 시진핑 주석이 보이는데 24차 한중 경제공동회의가 개최됐거든요. 네. 이에 대한 내용과 향후 어떻게 이어질지 득과 실을 따져볼게요. 네, 지난 1일 중국 청도, 우리말로는 청도고 중국은 칭다오인데요. 네, 맞아요. 예, 거기서 한중 경제 공동위원회가 개최되었습니다. 분위기는요. 제가 오늘도 오기 전에 정말 이 방송을 위해서 중국 당국자들과 또 통화를 하고 왔는데요. 중국에서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너무 긍정적으로 이야기를 하길래 제가 약간 반대로 반대 신문하는 형식으로 아니 지금 좋을 것도 하나도 없고 코로나도 그렇고 중국도 미국과의 패권 전쟁 때문에 쉽지 않은데 뭐가 그렇게 좋을 것 같냐 했더니 드디어 경색되었던 한중 양국 관계가 해빙 국면으로 갈 수 있는 첫 번째 신호탄이다라는 것. 왜 그런지 두 가지를 들려주더라고요. 코로나19 이후 중국 정부가 외국 정부와 화상이 아니라 오프라인에서 면대면 협의를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과는 2016년 사드 배치로 인해서 아직까지도 엄동선한 국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고위급 회담, 즉 시진핑 주석의 방한 문제까지도 논의하는 이런 자리를 가졌다는 것은 중국이 그만큼 전향적으로 나서고 있다는 것이다. 라는 식으로 친절하게 설명해 줄 정도로 좋은 분위기였습니다. 네. 좋은 분위기, 긍정적인 분위기가 조성됐다. 예상보다도 더 좋았다라고 평을 해주셨는데 강경화 장관이 올해 안으로 시진핑 주석의 방안을 성공시키겠다라고 말했어요. 사실 이제 상반기 안에 이루어질 거라고 예상을 했지만 코로나19 때문에 하반기로 늦춰졌고 이제는 정말 데드라인이다. 연내는 꼭 만나겠다라고 입장을 보인 건데 이 부분을 강조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이번에는 반드시 올해를 넘기지 않고 시진핑 주석의 방안을 성사시키겠다라는 우리 정부의 의지를 또 중국 쪽으로 피력한 것이기도 한데요. 네. 제가 몇 번이건 말씀드렸습니다만 사실 중국은요. 중국이 처한 특히 미국과의 패권 전쟁 대립 국면을 고려할 때 중국의 바로 옆에 있는 중견 강국 우리 대한민국과의 관계 강화가 매우 필요합니다. 우리보다 사실은 정치적인 측면에서는 더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확인시켜 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제가 우스트라다무스라고 불리는 것처럼 제가 말하는 중국 정부는 잘못된 것이 없었고 이번에 시진핑 주석 같은 경우도 올해 8월 달만 하더라도 중국 측에서는 방안을 피력했습니다만 역시 양국 간의 의견 조율이 필요했어야 됐기 때문에 그것이 잘 안 돼 갖고 이제 넘어가게 된 것이죠. 그러다 보면은 당장 9월 달과 10월 달에는 중국에서 시진핑 주석의 중요한 일정이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G+7 플러스 알파, G7 플러스 알파에 우리 대통령께서 초청받았지 않습니까? 네. 그것도 되게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일정 조절이 있고 난 다음에 한중 양국은 시진핑 주석의 방한 일정을 조절해야 할 텐데 그러다 보면은 10월 달도 쉽지 않고 11월 이후가 되게 되거든요. 그러면 또 연말이라든가 내년 또 새로운 행사 같은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 강경화 장관께서는 그것을 고려해서 이번에는 반드시 시진핑 주석의 방안을 성사하겠다라는 강한 우리의 의지를 피력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중국에게 약간 보여주기 식으로 우리는 정말 이렇게 원한다라는 걸 또 보여주는 하나의 방책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시진핑 주석의 방한 시점이 지금 11월로 예상되어 있어요. 어떻게 보면 거의 막바지잖아요. 꼭 연내 안엔 되는 그 마지막 데드라인이라고 보는데 언제쯤으로 예상하시나요? 이게 정상의 방안은 쉽지가 않습니다. 네. 일단은 방안을 하려 하더라도 적어도 준비 기간에 수개월 정도가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부터라도 양국이 머리를 맞대고 일정을 조율을 하고 중요한 의제 같은 거에 대해서 세팅 작업에 들어가야 되는데 네.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10월 달은 이미 너무 촉박할 수도 있고요. 10월 하반기 이후나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 그래서 11월 무렵이 가장 적절할 거다라는
그러한 얘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 아직 제가 파악하기로는 일정 같은 것이 조율될 건 전혀 없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전에 그 중국 당국자들과의 통화 속에서 중국도 뭐 시진핑석의 방안을 상당히 원하고 이번에는 반드시 실현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걸 볼 때 조금 더 일단은 G7 플러스 알파의 일정이 확정이 된 다음에 그 일정은 우리가 조절할 수 없고 우리는 초청받는 것이니까요. 중국에 대해서 일정이 확정된 다음에 한중 정상회담에 대한 일정 및 의제, 조율 작업에 들어가게 되면은 11월 이후의 방안은 성사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시진핑 주석이 방한할 때 맨손으로 오지는 않을 것 같아요. 무언가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 잘 지내보자. 한알령이라고 공식 선포는 하지 않았지만 이 해제에 대한 시그널을 줄 텐데 어떤 선물을 갖고 올까요? 맞습니다. 아주 잘 말씀하셨는데요. 네. 사드를 제재한 다음에 사드 제재 조치를 취한 다음에 시진핑 주석 아직 한 번도 방한하지 않았습니다. 네. 우리 문재인 대통령, 즉 문재인 정권은 친중 정권이라는 이야기도 듣습니다만 사실은 그렇지 않죠. 시진핑 주석이 한 번도 방한을 안 했는데 어떻게 이게 친중입니까? 네. 그러니까 우리는 좀 억울한 측면이 있는데 그 모든 것을 중국은 고려해가지고요. 특히 중국의 정치, 국제정치적인 측면에서 바라볼 때 중국의 바로 옆에 있는 중견국가 대한민국이 미국하고 계속해서 친하고 중국과의 관계가 계속 안 좋으면 자기들한테 안 좋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고려해서라도 현재 한국도 경기가 많이 침체되어 있고 경기 부양을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있다는 걸 고려하면 많은 선물, 특히 경제적인 많은 선물을 가져올 것이 거의 확실합니다. 특히 중국처럼 권위주의 국가에서 최고 정상이 한번 움직이게 되면요. 특히 중국은 자기네들의 최대의 국력은 경제력이라고 하고 있거든요. 근데 빈손으로 오거나 어느 정도의 선물만을 가져올 수는 없거든요. 네. 아마 시진핑 주석이 방한을 하게 되면은 그동안 우리나라에서 많이 게임을 비롯한 파노라든가 여러 문제, 물론 파노도 많이 풀리지는 않을 겁니다. 중국 특성상 조금씩 주고 그다음에 어떤 기업한테는 주고 어떤 기업은 안 주고 하겠습니다만 여태까지 파노 발급이 사드 제재 이후 한 건도 없었는데 한국 기업에게 파노도 발급해주고 그 외에 다른 경제 분야에서도 중국은 한국에 대해서 이렇게 우호적인 모습을 보인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적잖은 선물 보따리를 가져올 것입니다. 어느 정도냐면 추측컨대 시진핑 주석이 다녀간 다음에 중국인들도 많이 오고 중국 자본도 들어오고 중국 기업과의 교류가 활성화될 것입니다. 어느 정도까지냐면은 이전에 우리가 아이고 제주도에 중국인들이 너무 많이 와 중국 자본이 너무 많이 들어와서 우리 위험해 중국 경제에 너무 의존을 심하게 하지 않을까라는 우려도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아마 가져오지 않을까라는 그래서 우리는 그거에 대해서 미리부터 좀 대비도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말씀하셨던 예 중에 이제 게임도 있지만 지금 가장 많은 부분의 증시에서 중국과 연관된 건 소비주예요. 중국인 관광객들 그리고 중국인들의 이 머니가 어마어마하게 그 물량이 많기 때문에 중국 소비주들이 이에 같이 동참할 수 있을지 많은 분들이 기대하고 기다리고 있거든요. 실제로 중국인들이 국내 제품을 쓰는 그런 선호도라던가 아니면 한알령에 대한 심리가 살짝 좀 벗어났다라는 거 느끼시는 게 있으시나요? 저는 상당히 긍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사실은요. 그러니까 사드 제재 조치를 맨 처음 취했을 경우에는 중국은 권위주의 국가지 않습니까? 당에서 하라는 대로 대놓고 반발할 수가 없고 중국 입장에서도 한국이 사드를 배치하지 않겠다고 한 상태에서 갑자기 배치했다라는 신의를 저버렸다라는 그 배신감 등도 있어가지고 중국 사람들도 저런 한국 것 쓰면 안 되겠다라고 했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좀 지나면서 지금 중국은 아직도 환한령을 유지하고 있습니다만 중국 인민들 같은 경우는 중국보다 한국 것이 더 품질이 좋고 또 중국 것에 없고 한국 것이 더 안심할 수 있고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것이라면은 이미 한국 것을 많이 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의 소비주 같은 것, 그러니까 중국보다 조금 더 퀄리티가 높고 중국이 불량품을 많이 만들거나 혹은 지금 같은 경우는 위생과 관련된 거라든가 환경이라든가 아니면 보건, 건강과 관련된 그런 것은요. 우리 것이 정말 많이 중국 사람들이 선호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한알령 해제에 대해서 긍정적인 시그널을 받아보고 있다, 느끼고 있다라고 하셨고요. 한중은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중국 내 우리 기업의 조업 재개 및 한중 신속 통로를 만든 상황인데 이 부분에 있어서 원활히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네, 원활히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네. 8월 5일부터
우리 유학생이라든가 아니면 중국 취업 비자를 갖고 있거나 아니면 중국의 거류 자격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중국은 코로나19 최초로 이들 한국인에 한해서 다시 비자를 발급하기로 했습니다. 패스트트랙이 만약에 효과가 별로 없고 문제가 있고 한다면은 그 다음 2단계로서 이처럼 우리나라에 대해서 그 문호를 더 열지는 않았겠죠. 그러니까 금방 말씀드리는 것처럼 이것 또한 중국 정부의 우리에 대한 긍정적인 시그널인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다른 나라에 비해서 우리 한국 사람, 대한민국 국적을 갖고 있는 중국 유학생이라든가 아니면 중국에서 취업하는 사람들 그리고 중국에서 거류 자격을 갖고 있는 사람들 코로나19 이후 비자를 무력화시켜서 못 들어오게 했는데요. 다른 나라가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을 먼저 다시 오픈하는 대상지로 삼았다는 것은 그만큼 중국은 한국과 더 가까운 관계를 원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네. 중국과 한국의 이러한 분위기가 바뀌고 있는 가운데 여기 시진핑 주석의 방안까지 더해진다면 우리는 확실하게 중국 소비주들 그리고 국내 안에서 중국과 연관된 기업들 투자해봐도 괜찮겠다. 모멘텀으로 받아들일 것 같거든요. 앞으로 있을 경제 이슈, 이벤트를 마지막으로 좀 정리해보죠. 네, 그 한중 양국의 향후 경제 가장 중요한 것은 코로나19를 양국이 얼마나 잘 관리해 나갈 것인가라는 데 가장 중요한 그 요소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중국도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1분기에 마이너스 6.2% 갔다가 2분기에는 플러스 3.2% 성장했습니다. 명확한 V자 반등에 성공을 했고 그다음에 중국 정부가 중앙정부건 지방정부건 대대적으로 준비했던 경기 부양 예산 그것이 일반적으로 3분기서부터 효과가 보여질 것이다 라는 기대가 있었는데 그것이 벌써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중국 주식 시장 같은 경우는 벌써 과열 증세를 보여갖고 중국 정부가 너무 과열되지 않도록 개입도 좀 하고 있는 국면이지 않습니까? 중국은 코로나19 상황 그리고 또 하나 중국이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미국이 중국에 대한 공격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요소를 중국이 얼마나 잘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중국 경제는 성장할 것이고 우리도 중국 못지않게 코로나를 잘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정부도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데 거기다가 시진핑 주석이 방안도 제대로 성사가 돼서 한중 양국 간의 경제 교류가 그만큼 더 활성화된다면요. 우리 경제도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더 밝아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중국과 한국의 관계 그리고 사이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고요. 한한령 해제 기대 연내 나오지 않을까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수근 교수와 함께했고요. 다음 주 목요일에 다시 찾아올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